그럼 경이로운 F 생활 토크 콘서트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때 정말 많은 관심과 또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2부도 저희가 또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요, 우리 새로운 게스트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에코맘 코리아의 우리 하지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지구시민운동연합 청년팀 대표의 자원순환 크리에이터 우리 홍다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또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의 입주기업 BBC 창업팀 우리 김인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BC의 네. 김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우리 대표님부터 우리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국영수는 배우지만 환경교육은 별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교육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세상을 이끌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는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너무 좋은 일 해주시는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대표님. 안녕하세요. 전 방금 이제 그 전에 보셨던 영상을 혼자 기획하고 편집을 했던 지지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홍다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폐기물로 버려지던 보리대를 보리빨대로 만들어서 이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보리빨대 사업을 하고 있는 BBC의 대표 김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이제 2부도 저희가 강연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1부에처럼 2부 강연도 알찬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부 시장은요, 에코맘 코리아의 우리 하지원 대표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 에코 라이프라는 주제로 우리 강연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앞으로 모셔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이라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세상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상은 막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하나의 습관이 모여서 우리의 라이프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아까 잠깐 있었지만 저는 우리가 환경을 위한 게 사람들은 뭐 저기 멀린 북극곰을 위하거나 아니면은 뭐 얼음을 녹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은 나를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막 3시간, 4시간 걸려도 즐겁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환경은 결국 나를 위한 거고 내 아이를 위한 거기 때문에 되게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여정을 떠나보려고 하고요. 에코맘 코리아는 2009년도에 이제 출범을 했고요. 지금 한 20만 명을 저희가 교육을 그동안 시켰습니다. UNEP의 국내 유일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환경 감수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거는 1982년도하고 2010년도가 날짜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달력 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이 사니까, 그쵸?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사고 막 그러죠. 그런 걸 상징하는 거고,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얘는 보기엔 바다가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잔잔하지만 들춰보니 쓰레기가 엄청 많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쥐 100마리와 또는 바퀴벌레 100마리와 살고 있다. 우리 집에서, 내 방에서. 어떠시겠어요? 이것처럼 우리 생태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개구리라는 한 종이 사라질 경우에 이렇게 그 천적이 되는 귀뚜라미, 이 곤충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이 생물 다양성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얘는 되게 맛있어 보이는 초밥인데 사실은 쓰레기통이에요. 음식물 쓰레기통이죠.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 우리가 다 버린다. 이제 이런 걸 상징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총인데 총만 사람을 죽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딱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 연기, 이 대기 오염도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로 2,100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대기오염으로는 연간 2만 명이 사망을 하거든요. 코로나 2년 기간으로 본다면 4만 명이 사망한 거니까 엄청나게 코로나 2,100명이 사망할 동안 대기오염으로 4만 명이 사망한다. 20배가 넘는 수이죠. 그래서 이 대기오염은 우리가 뭔가를 태울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쓸 때, 자동차를 탈 때, 뭐 냉난방을 할 때, 뭔가 태울 때 나오는 거죠. 자,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얘는 정말 우리 그 나뭇잎, 나무 이런 거니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얘는 유일하게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내는 그런 굉장히 귀중한 건데요. 보면 얘가 막 썩어 있어요. 그쵸? 썩은 데 보이시죠?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가 도시예요. 이 도시라는 거는 전 세계 면적의 한 2%가 도시라 그래요. 도시가 점점 늘고는 있겠지만 그 작은 2%의 면적에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버리는 쓰레기나 그들이 쓰는 에너지는 80%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썩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제일 똑똑해요. 기후변화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주범이다. 이거죠. 자, 그럼 왜 자꾸 기후변화, 기후위기 뭐 막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지금 최근에 IPCC에서 6차 보고서도 나오고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도 하고 전 세계가 이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그 사파예요. 지구하고 코로나하고 막 싸우고 있죠. 엄청 싸우고 있는데 보세요. 아직 링에 들어오지도 않은 엄청 힘센 녀석이 딱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기후변화예요. 우리는 지금 뭐 여기에 허덕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근 20년간 전염병의 70% 이상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거.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사람이 같이 걸리는 거죠. 이게 다 뭐 때문이다? 기후변화에서 시작된 거죠. 다보스 포럼에서는 매년 우리를 가장 위협에 빠뜨리는 리스크 10가지를 발표를 해요. 근데 이거 작년에 20년도 발표한 건데 우리가 덜덜덜 떨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지금 언택트로 하는데 이런 전염병은 10번째예요. 10위. 1위부터 5위까지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뭐다? 기상이변, 기후변화, 자연재해, 우리가 만든 환경재난들, 생물다양성 이런 다 환경 문제예요. 1위부터 5위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내 뒤통수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 얼굴만 보고 나 잘생겼네? 오늘도 해 떴네?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너무 더웠잖아요. 매일매일 덥잖아요. 근데 이 여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날마다 최고 기온으로 폭염 제일 좀 뜨거운 날을 경험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가 있었죠. 그래서 이 비는 장마가 아니라 기후변화입니다라는 해시태그가 막 돌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엄청난 불이 나고 있어요. 이 불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호주 뭐 엄청나게 작년에 정말 반년, 6개월 이상을 불이 났는데 이런 불로 동물이 12억 마리 이상이 사라졌어요. 제가 한 종만 사라져도 엄청난 무서운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엄청난 수가 멸종이 됐고 또 희생이 됐고 이런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베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엄청 추운 곳이잖아요. 보드카 막 마시고 그게 너무 추워서 막 그런 얼어붙는 그런 곳인데 이 시베리아의 이 영구 동토층조차도 지금 녹고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지금 38도, 40도 막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토층에 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CO2라는 이 이산화탄소라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라고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동토 땅 속에 CO2나 메탄과 같은 이런 온실가스가 엄청 많이 묻혀 있거든요. 근데 걔네가 땅에 녹으면 다 나와. 그리고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엄청 무서워하지만 그 당시에는 5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다 사망했거든요. 근데 사람은 죽었지만 그 바이러스는 이 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얘도 녹으면 다 나와. 이러한 게 지금 우리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가 꽁꽁 얼었어요. 또 지금 중국은 1000년 만에 폭우가 왔다고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미래의 그 투모로우 이런 영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제가 이번 주말에 제가 그 기사를 본 건데요. 바다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170만 마리가 경남은 폐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패류의 70%가 지금 죽고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 병이 돌아서 죽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병이 아니라 너무 바다가 더워서 뜨거워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먹나요? 다 바다에서, 농업에서 먹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예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다? CO2인가요? 온실가스인가요? 사람인가요? 자, 지금 이 기후변화의 표면적인 원인은 이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예요. CO2를 비롯한 온실가스들이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나오면 대기 중에 100년 머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에 30년 뒤에 탄소 중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쓴 온실가스가 100년 동안 머무른다는 거죠. 그럼 매일매일 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결국은 누구 때문이다? 얘가 왜 나와요? 우리 때문에 나오는 거죠. 사람의 활동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것 때문에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가를 지금 봤더니 첫 번째는 제조업이에요. 이거 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는 거, 그쵸? 물건 엄청 사죠. 요즘도 택배도 부르고 같은 엄청 사요. 음식도 뭐 막 사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제조를 할 때 제조업에서 에너지가 쓰이면서 31%를 배출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우리 컴퓨터도 쓰죠. 핸드폰도 쓰죠. 불도 켜죠. 뭐 엄청난 뭐 냉장고, 뭐 에어컨, 뭐 공기청정기. 그 전기 엄청 쓰죠. 그 다음 기르는 거. 우리가 먹는 거 다 그냥 기르는 거예요. 자연에서 그냥 나오는 거 자연산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다 양식을 하거나 농업으로 길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동하는 여러 가지 탈 것들, 그리고 우리의 냉난방. 이런 것이 우리의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고요. 이게 다 우리가 배출하는 거죠. 이 배출을 줄이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딱 보시면은 일단 페트병이 상징적으로 제가 그려놓은 건데요. 사람에도 일생의 그 생애가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또 아장아장 걷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 생애가 있듯이 제품에도 생애 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처럼 페트병에다 이것만 딱 보죠. 근데 얘가 어떻게 생산됐는지, 어떤 과정으로 유통됐는지, 어떻게 판매를 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폐기되는지 이 전 단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을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물건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것이 저 멀리 외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유통할 때 엄청나게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걸리겠죠. 그게 만약에 살아있는 거라 그러면은 또 냉장까지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 과정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걸 오늘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막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뭐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를 이야기한 게 30년 됐어요. 1992년 UNA 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경제만 바라보고 막 달리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고 사회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왔는데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는 또 뭘 해야 된다?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후 위기를 해결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보면은요, 똑같아요. 과거의 확장선이에요. 그냥 과학기술을 통해서 고치겠어요. 고기는 많이 먹을 건데 대체육으로 먹고요. 뭐 자동차 계속 탈 건데 뭐 수소로 탈까요? 뭐 이런 식이에요. 플라스틱 계속 쓰는데 바이오 플라스틱 쓰지 뭐. 그럼 뭔가 해결될까? 이제 이런 식인데 지금 그것이 다 아직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 많아요. 앞으로 100년 뒤에는 엄청 좋아질 건데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은 앞으로도 400년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만 맡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뭔가 해야 되는 거죠. 지구를 지키는 신박한 디지털 비움,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네, 여러분들 잘 보셨죠?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딱 느끼셨을 건데 저희가 에코맘콜에서 방금 만든 거예요. 뜨끈뜨끈 막 여기에 갖고 오려고 막 유튜브에 막 올렸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그 디지털의 신박한 비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잠자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잠잘 때만이라도 핸드폰도 같이 쉬게 해주세요. 같이 자게 해주세요. 데이터 다 끄시고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데이터 센터가 움직이지 않겠죠?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플라스틱을 쉽게 버리면 그것이 재활용이 다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재활용률은 굉장히 적어요. 한 9%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바다로 가거든요. 근데 그 바다로 갔을 때 우리는 태평양에 플라스틱 섬이 있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플라스틱들이 결국은
물고기가 먹게 되고 잘게 쪼개져서요. 그걸가 다시 식탁으로 올라와서 우리 사람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를 전 세계 해안가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이 2위, 3위예요. 인천, 경기 해안이 2위였고요. 낙동강 하구가 3위였어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써요. 특히 스티로폼 굉장히 많이 쓰고요. 얇은 비닐들. 그러니까 큰 플라스틱이 쪼개져서 이렇게 되는 데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얘네들은 아주 금방 부서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생수를 너무 많이 먹어요. 진짜 전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데 사실 우리나라 수돗물 정말 좋거든요. 이 생수를 마시는 걸 반으로만 줄여도 아마 기후변화를 엄청 막을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리배출하고 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사서 버리려면은 그냥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적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원료도 조금 쓰게 되고 공장도 조금 도니까 제조 아까 에너지 많이 쓰는 거 보셨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사실 저는 올해 옷 절대 안 산다. 그 다음에 모자, 스카프, 신발 안 산다. 이 4가지를 안 사는 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박수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옷장에서 쇼핑하기, 여러분들 옷장에 한 번도 1년 내내 안 입은 옷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안 사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는 가나의 한 마을이에요. 그 KBS에서 환경 스페셜로 나왔던 그 장면인데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잖아요. 근데 옷이 1년에 얼마만큼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1000억 장이 만들어진대요. 한 사람당 13벌 걸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0% 이상은 입지도 않고 새거 그대로 버려져요. 그런 것이 이렇게 못 사는 나라로 오거든요. 여기가 쓰레기 처리하는 거예요. 이 가나의 한 나라인데 여기는 옷이 다 무덤처럼 쌓여 있고요. 이 소가 풀 대신 이 플라스틱 옷을 먹고 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면 또 이런 쓰레기 자체를 줄이려면 일단은 거절하는 게 필요해요. 물티슈 플라스틱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음식 주문할 때 수저 다 거절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반찬도 안 먹는 거 미리 괜찮습니다 하고 미리 주세요. 아니 받아놓으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필요하지 않는 거 사전에 거절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먹을 만큼만 먹는 거, 소고기도 한 번씩 안 먹는 거. 드신다면 소 대신 돼지, 돼지 대신 닭, 닭 대신 채소.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꼭 해주시고, 이건 제가 저희 집에서 쓰는 거 한번 사진으로 모아봤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고무장갑을 저는 잘라서, 빵꾸가고 한쪽만 나잖아요. 잘라서 그거를 고무줄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가 순환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한번 샀다면 오래 쓰고, 그리고 버릴 때는 재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주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 원래 막히는 월요일은 대중교통을, 불의 날 화요일은 에너지 절약하기, 물의 날 수요일은 물을 아껴서 쓰고, 나무의 날 목요일은 일회용품 안 쓰기, 자원의 날 금요일은 분리수거를, 흙의 날 토요일은 우리 농산물 먹고, 태양의 날 일요일은 빨래는 빨래줄에, 월화수목금토일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 365 에콜라이프.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신 우리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은? 네, 아까 제가 뭐랬죠? 기억나세요? 이 월화수목이 요일별로 한 요일별로. 건데 목은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드는 일회용품 안 쓰기. 맞아요. 네.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지금부터라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의응답은 우리 대표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은 사전 질문 때문에 다 드리지 못하는 걸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꼭 양해 부탁드리고 추후에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대표님
아까 전에 저희가 쉬는 시간에 했던 그런 이야기가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또 제로웨이스트적인 삶을 가족 구성원이 모두 공유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네. 라는 질문이 있고, 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은 이런 것들의 교육을 받는데, 또 집에서는 이런 부모들은 이런 기회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질문이 있어요. 또 하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가족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단 사실 저는 어른들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교육을 시켜도 안 바뀌어서 주로 사실 청소년 교육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30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도 다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 그냥 금지옥엽 키운 아이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금 적극 동참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모르실 때는 뭘 찾아보고 뭐 요즘 뭐 다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근데 진짜 그냥 아주 쉬운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꼭 필요한 것만 사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사요. 꼭 필요한 것만 사면은 쓰레기도 조금 나옵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사자.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살자. 여름은 여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저희 아이가 학교 가면은 여름이 제일 춥대요. 에어컨이 너무 세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유튜브에요. 아,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화목은 가족과 함께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집에서도 합시다, 여러분. 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있는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챌린지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두 번째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기후변화나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느껴서 집에서도 일반 비닐이 아닌 100% 생분해되는 이런 비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100% 생분해 이제 비닐이라는 것을 믿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 네. 생분해라는 걸 믿고 써도 되는지 네. 이런 질문이 네. 있습니다. 일단 그 생분해 비닐, 생분해 플라스틱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되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실험실에서만 돼요. 지금까지 기술은. 그러니까 그게 되려 그러면은 적어도 땅이 약 60도 정도의 그 뜨거운 땅에서 한 9개월 이상 이렇게 있어야지만 생분해가 되는데요. 지구상에 그런 땅이 없어요. 자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험 단계다. 그래서 안 쓰는 게 좋다. 안 쓰는 게 답이지 지금처럼 똑같이 누리려고 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비건, 뭐 제로 웨이스트 등 뭔가 착해 보이는 것 이런 제품들이 저 역시 이용해 보고 싶은데요. 사실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나 이런 비건 제품들을 아직 종류가 많지가 않아서 선택의 폭이 좁고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혹시 강사님, 우리 대표님의 생각에 이런 한계점에 공감을 하시는지요? 아, 네,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품의 전생해 주기를 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종이는 친환경이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뭐 종이로 모든 걸 포장을 바꿨어요라고 막 챌린지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종이로 바꿨는데 되게 포장을 되게 많이 하고 박스를 2박스에 넣을 수 있는 거 4박스를 넣어요. 그러면은 트럭이 한 대에 들어갈 트럭이 2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트럭도 더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폐기물도 더 많이 나오겠죠. 이 전 과정을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전체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 유튜브에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선 지붕을 흰색으로 칠해야 한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주민센터, 뭐 지역 이런 곳에서 이제 뭐 비율이 중요하다, 뭐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번 질문은 두 분 모셨던 우리 패널 우리 대표님들께 조금 질문을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면서 우리가 일회용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말도 있어서 코로나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대표님 답변은 가능하신가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대주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힘들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제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배달 음식을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또 이제 2주 자가격리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가져다 주는 물건들도 이제 일회용품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염병은 시비이지만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은 저는 일단은 좀 코로나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은 환경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건 있지만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환경이 더 깨끗해졌다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줄고 해서 탄소 배출이 적게 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스크나 의료용품이 정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가 또 모여서 쓰레기 산이 되고 어딘가에서는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이 지구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좀 달라지거든요. 저게 나라고 생각하면은 내 건강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제 지구가 나라고 생각하고 좀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들이 요즘 친환경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린워싱을 하는 뭔가 속임수를 보여주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리 빨대와 같이 뭔가 진짜 진심으로 지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집이 막 엄청 더럽고 막 화학물질 범벅이고 먹을 거 다 썩어 있고 이러면 집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공동의 집이 지구거든요. 근데 지구가 지금 그래요. 그쵸? 그래서 화학물질 전지방 안 하고 보리빨대 써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지. 갑자기 제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저희 집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갑자기 반성이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구를 떠나서 갈 데가 없다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네. 후회가 남네요. 역시. 아니, 네. 스티브 호킹 박사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유언이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구를 떠나라 그러셨거든요. 그날이 오면은 460도씨의 황산비가 내린대요. 우리 100도만 돼도 너무 뜨거운데 460도인데 황산비야. 몸이 다 녹아버리겠죠. 그날이 오기 전에 떠나라 그랬는데 떠날 때 있으세요? 떠날 때 있으세요? 사회자님 떠날 때? 없어요. 그러니까요. 없네요. 네, 떠날 데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앞으로 30년 정도 남았다고 아까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야 되는 시간. 지금이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또 우리 두 대표님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지금 현재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어떤 계기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부터 먼저 하면 저는 한 뉴질랜드에서 1년 동안 그 발런티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서빙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현지인이 일반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버리는 걸 봤었고 그때 좀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서는 엄마가 음식물이랑 일반 쓰레기 같이 버리면은 막 혼내잖아요. 야! 하면서. 네, 근데 저는 헤이! 하면서 막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잠자코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뉴질랜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지의 제왕 촬영지예요. 그렇게 정말 청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충격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홍대에서 자취를 하는데 홍대도 쓰레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젊은 청년들은 먹고 틱, 나 그냥 가야지. 막 이렇게 버리고 담배 칙 하고 이거 우리 땅인데 막 네, 그런 걸 보면서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나부터 변화해야겠다 해서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혼자 가보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요즘 애들이 막 이렇게 쓰시는 거 보니까. 제가 쓰는 대표님 한 40 정도 되신 건가요? 네. 네. 우리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네. 저는 이제 전공이 유전공학과를 나왔고 원래 창업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바다거북 코에 이제 빨대가 꽂혀서 이제 그걸 빼내는 과정을 이제 촬영해준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플라스틱 빨대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애 주기가 어떻게 되길래 저기까지 흘러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플라스틱과 다르게 분리 선별이 어려워서 일반 쓰레기로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매립을 하거나 태우거나 이렇게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돼서 이제 해양 포유라든지 바다 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괴롭힌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작은 플라스틱이어서 이제 금방 또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우리의 식탁 위로 올라온다는 것도 좀 알게 돼서 이런 문제를 내가 가진 전공의 지식과 내가 좋아하는 창업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보리 빨대라는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의 정말 지금 댓글 보면은 대표님 멋있다고 홍덕현 대표님 멋있다는 댓글이 있어요. 네. 정말 이렇게 멋지게 에코 생활도 하시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우리 젊은 두 대표님. 항상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질문은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질문은 어떤 것들을 제가 드릴까 지금 너무 많은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근데 맨 마지막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분리배출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기업과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어떤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건데요. 사실은 기업은 시민들이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팔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김인수 대표님처럼 이렇게 정말 지구를 살리겠다고 보리빨대 플라스틱 쓰지 말자 이렇게 정말 이런 의지가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는 앞서 먼저 법을 바꾸기도 하는데 정부 또한 다 그 국민들 눈치를 봅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안 해요. 다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이 관심 있는 데에 정책을 쓰고 예산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잘할 수 있죠? 네, 우리 경이로운 에코생활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게 생방송을 진행하는 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한 거예요. 누가 볼까봐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데. 네. 김인수 대표님 멋있다고 이게 또 댓글에 또 이런 거 읽어줘야지 또 우리 대표님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얌전하시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춤추기로 했는데 이렇게. 네. 지금이라도 출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죄송해요. 제가 피트박스라도 지금 제가 입으로만 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질문을 저희가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한 분 정도만 정말 궁금한 게 있었다라신 분은 지금 하나 질문을 올려드리면 바로 지금 답변을 해드리는 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지금 다들 쓰시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것도 약간 퀴즈랑 비슷한 건데? 네, 이거는 이메일 안 쓰셔도 됩니다. 청년 대표님들 화이팅이라고 올리시네요. 네, 제가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실시간으로 저희 오신 분들도 다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부터 해줘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 아이들 환경교육하는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우유팻을 병으로 바꿔서 재활용하면이라는 얘기를 써주셨거든요. 맞죠? 네네네. 우유팻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종이는 좋은 거야, 병은 좋은 거야, 플라스틱은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시작부터 폐기까지의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면은 유리병에 든 거를 우리가 되게 비싸게 좋은 그 우유를 샀어요. 그런데 그걸 잘 보면 뒤에
재활용 파크가 있으면서 재활용 어려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일단 입구부터 좁아. 닦을 수도 없어요. 재사용이 어려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유리 같은 것도 모래에서 채취해서 그걸 만드는 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샀다는 거를 오래 재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버릴 땐 재활용이 되게 버려야 되는데 재사용도 어렵고 재활용도 어렵고 그런 거는 환경이 좋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그 시작부터 그 제품이 탄생하면서 이동하고 내가 사용하고 폐기되는 전체를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을 보니까 사실 대부분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기를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주부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고 또 다양한 댓글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 게 어쨌든 지금 대표님들 각자 지금 실천하고 계신 뭔가 하나의 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혹시 꿀팁 같은 거 아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고무 장갑이 빵꾸가 나면 잘라서 이렇게 뭐 밴드로 사용하신다든지 혹시 이런 팁을 하나 있으신가요? 제일 쉽게 먼저 하실 수 있는 거는요. 이 하는 거 주부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 거절하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기. 응? 거절하기. 네, 진짜 네. 거절하기. 일단은 물티슈가 일단 젖어서 나오면 거기서 거절을 먼저 하셔야 돼. 그래야지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여기 놔두면은 그거를 버려야 되거든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에 템즈강에요. 제 키의 4배나 되는 64m짜리 되는 엄청난 암석이 발견됐는데 뭔지 아세요? 그게 물티슈가 뭉치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게 무서운 거라 그렇게 무조건 음식도 반찬 안 먹는 거 많은데 미리 주셔야 그거를 다시 쓰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필요 없는 거 다 거절하기. 일단 그거는 하실 수 있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소금 양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빨 보면 약간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약간 주경 같은 양치인가요? 네. 지금 이를 제가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이따가 가까운 데 가셔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원래 치약은 너무 계면 활성제가 많아서 그냥 이제 욕실에서 닦아도 다 지워져요. 그 정도로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집에서 소금을 갈아서 이빨 깨끗하게. 제가 봤을 땐 대표님은 지금 한 50대, 60대 정도 되신 것 같거든요. 나이를 속이시고 지금 나오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거절하기, 두 번째 소금으로 입 닦기. 자, 우리 대표님, 김대표 마지막 어떤 거? 저는 에어컨이 없이 2년 동안 이제 지내서 그렇게 해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앞에서 이제 공우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시고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뭐 모두가 에어컨 없이 사용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그 집에 에어컨을 많이 돌리는 것 자체가 낭비이기도 하고 사실 너무 더우면 시원한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얼음팩 있잖아요. 저는 얼음팩 가지고 이렇게 배에 놓고 자든지 사무실에서도 그거 안고 있으면 진짜 시원해요. 네. 그리고 요즘 우리 또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또 입추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에어컨을 점점점 줄여가보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홍덕은 대표님, 소금 양치 저번 해보셨나봐요. 1년 동안 치과 안 가고 좋다고. 저희도 한번 실천해봐야겠네요. 소금 네, 양치는. 오늘부터 저도 챌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디서 그 소금이 뭐 일반 소금도 상관없나요? 굵은 소금? 그냥 굵은 소금으로 갈아서. 홍 대표님이 얘기한 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게 요술방맹이가 아니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역시 우리 대표님이 아름답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제가 뭐가 되죠? 오늘부터 양치를 그렇게 한다고 나 했는데 나 오늘 SNS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에코생활 이렇게 하면서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또 우리 열심히 지금 호응해 주시고 있으신 분들 저희가 실시간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정답과 이메일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퀴즈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경품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긴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퀴즈는 우리 멋있는 김인수 대표님. 네. 멋있는 김인수 대표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정답 외치는 거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에 정답 외치고 없어요. 근데 또 내가 말했죠. 정답과 이메일. 오케이. 자,
하겠습니다. 이제 홍다경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를 좀 이어서 이제 퀴즈를 내보면, 네. 칫솔은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다? 아니다. 아,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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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gu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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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햇빛에서 네,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네. 쓰레기다. 네, 칫솔은 플라스틱류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일반 분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플라스틱이랑 이제 위에 있는 솔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대나무 칫솔 중에서도 이제 솔 부분도 이제 아예 생분해가 가능한 성분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뭐 소금 양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분해 가능한 제품을 좀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어디 이제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물품만 파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 들어갔는데 대나무 칫솔을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또 대나무 칫솔과 소금으로 오늘도 또 구매를 해서 이렇게 SNS에 올려야 되겠네요. 이번 조금 퀴즈는 우리 대표님 한번 여기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질문해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추장, 간장 이거 일부 했어요. 일부 했어요? 네, 일부 했어요. 역시 아무래도 네, 네. 주부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네. 그러면은 뭐를 안 하셨나? 화분은 화분도 했어요. 네, 거의 이거는 거의 솔직히 수준이신데? 그러면은 밑에 부분은 안 했어요. 패스트푸드 음료 컵의 뚜껑과 빨대는 모두 플라스틱에 포함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패스트푸드의 음료수 뚜껑은 그리고 빨대는 둘 다 플라스틱으로 그러니까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거네요. 네, 네,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이 가능한지 이미 안 하는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 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뚜껑은 플라스틱 표시가 있어요. 플라스틱 마크가 있고요. 빨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대는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이 안 되는 일반 쓰레기고 뚜껑은 분리 배출이 되지만 다 쓰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렇게 일회용 컵을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뚜껑 빼고 빨대 빼고 주세요. 이렇게 저는 외치거든요. 뚜껑 빼고 빨대 빼고 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팁입니다. 맥도날드나 이런 드라이브 스루를 갈 때 뚜껑 빼고 빨대 빼고 주세요. 뚜껑 빼고 빨대 빼고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가능한가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런 우리가 이제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네. 거기 담아주잖아요. 혹시 맥도날드나 이런 데도 내 개인적인 텀블러를 좀 챙겨가서 여기다가 음료를 담아주세요라고 해도 네, 다 괜찮으시고요. 이게 네. 코로나 때문에 단계에 따라서 조금 네. 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아쉽네요. 예. 네. 아예 뭐 4단계 이전에는 당연히 텀블러 가져가면은 주는 업체들도 있고 했었는데 네. 4단계 격상된 이후에는 아예 이제 안 된다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약간 속상하네요. 코로나가 문제야. 코로나가 문제야. 네. 만나지도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질문들이 조금 쉬웠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여기 계신 관계자분이 저에게 좀 어려운 퀴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퀴즈를 또 이야기를 해서 또 맞춰야지만 또 스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아서 한번 이거에 대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조깅을 하면서 왜 어라고 하지? 다 알고 있는 다 알고 있는 발언할 것 거야? 같은데요. 여기서 맞추지 마세요. 조깅을 하면서 이삭을 줍듯 쓰레기를 줍는 운동의 이름은? 다 알 것 같은데. 이건 환경하시는 분들이면 네, 맞아요. 실천도 봐봐요. 많이 하시고 봐봐, 내가 하셔서 조금 네. 봐봐. 모르잖아. 다들 천천히 올라오잖아. 에크만 코리아에서는 자원봉사 계속 하는데. 우리 이경신. 새로운 말이네요. 스줍킹. 신호. 네. 맞아,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수줍킹 얘기하고. 너무 귀엽다. 우리 열심히 지금 얘기해주신 우리 신정아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조금 하나 좀 더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바로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몇 도일까요? 실내 온도. 누구누구 왜 안 올라오지? 왜 안 올라오지? 누구. 올라온다. 백승환님 맞히셨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26도에서 28도라고 합니다. 근데 26도 쓰신 분도 있고 28도 네. 쓰신 분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둘 다 상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상 저희가 주세요. 네, 저희가 이거는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실천해요. 이거 같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만큼만 했는데도 바로 정답이 올라오는 거 보면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네. 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신미연님은 정확하게 26에서 28도라고 쓰셨어요. 와, 대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벌써 2부가 훅딱 지나갔습니다. 벌써 1부, 2부, 좋아요, 그런 거? 더 크게 해야 돼? 지나갔네. 놀래야지. 벌써 여러분, 너무 금방 지나갔습니다. 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 혹시 오늘 소감, 출연하셨던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부터, 하지원 대표님부터 이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은 머리로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경이로운 에코 생활을 이제 시작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지구.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실천하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걸크러쉬로 이제 소문 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보리빨대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보리빨대도 대한품일 뿐입니다. 빨대 사용 자체를 좀 많이 자제해 주시고, 거절하기를 일상 속에서 생활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같이 함께 해주신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너무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뜨겁게 반응을 해주신 우리 보고 계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중요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아시죠? 중요한 거 하기 전에는 앞에 광고가 있잖아. 네, 한번 영상 보고 가시죠. 그리고 이거 하래. 나 하고 싶지 않대. 같이 채널 고정! 이거 하래. 네, 지금 몸을 보시죠. 다 틀렸어. 아이, 뭐지? 저 김밥 여기다가 포장 네, 일단 이거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페이커 벨이 있을 때 용기에다가 포장을 해서 벨입니다. 맛있겠죠? 종종 이렇게 골목길에 쓰레기 있으면은 집 쓰레기 버리면서 같이 주워서 버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오면 조금 앉았다 일어나면서 또 운동도 많이 되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집에서 이 동구밥 비누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피부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아가지고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쓰고 피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환경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피부를 위해서 쓰는 게 참 좋더라고요.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담아두고 이렇게 손으로 바른다.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거나 떼서 이제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눌러붙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거품은 되게 잘 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끝입니다. 저는 주방에 이렇게 세제 대신에 비누를 넣고 쓰는데요.
지구별 가게라고 제주도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있는데 거기서 선물 받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제 대신에 이렇게 거품을 묻혀가지고 설거지를 하면은 꽤 괜찮더라고요. 냄새도 오렌지 향 나고 되게 사용감 만족이고 거품도 되게 잘 났어요. 오히려 일반 세제보다 잘 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주로 이 비누를 사용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원 클래스의 김태원입니다. 이번에 UN 청소년 환경총회에 참석하신 청소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뿐인 지구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우리 함께 지금 행동해요. 우리 작은 행동이 모여서 Lonely Earth, so lonely eyes.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지구. 이런 시간엔 더 배고파. 배달 어플 켜볼까. 일회용 포장용기 간편하고 좋잖아. 왜 난 생각을 못했을까. 점점 병들어가는 지구. 쉽게만 생각했었나봐. 나는 이제 알았어. Lonely Earth, Lonely Earth. 이 작은 행동이 모여서 Lonely Earth, so lonely earth. 기억 속에 남은 모습으로. 이런 시간엔 또 답답해. 미세먼지 마스크. 네, 재밌게 한번 보셨나요? 네, 이제 마무리에 앞서 오늘 진행한 우리 경이로운 에코생활의 두 번째 프로그램 안내하고자 합니다. 바로 경이로운 에코생활 챌린지 공모전입니다. 우리 기후변화의 환경 문제에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주제로 경이로운 에코생활 챌린지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기 옆에 보이시는 공모전 안내를 확인을 해주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2부로 진행이 돼서 이제 저희가 한 약 2시간 정도 지금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지금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재밌게 들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아까 퀴즈 같은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채팅창에 이제 올라오는 속도 때문에 저희가 이게 판가름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이렇게 다들 열심히 실천을 해주시고 이제 답을 해주셔서 호응도 해주셔서 여기
여기서 이제 관계자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 여러분에게, 여러 명에게 우리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들에게 경품을 나눠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경품을 받게 됐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일 아닌가요? 네, 오늘 열심히 참가해주신 여러 분들에게, 네, 정답을 해주신 분들에게, 네, 하시니까 저희가 나중에도 또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그대로 참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전 오늘 너무 많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재미없다고 해도 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던 좀 귀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양치를 시작하고요. 시키면 사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후로 펼쳐진 여러분들의 경이로운 에코생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이로운 에코생활의 온라인 토크 콘서트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고요. 우리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며 우리 다음 프로그램은 더욱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